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허두영 작가의 데일리 루틴입니다. 벌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전과 다른 세상을 경험한 지 꼬박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처음 거리두기를 시작할 때 일상이 일시 정지되면서 무너진 생활 패턴에 당황스럽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재택근무가 많이 늘었고 아이들도 집에서 원격 수업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며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은행이나 마트를 꼭 방문해야 했던 어른들도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쇼핑에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던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무려 10년이나 앞당겨진 디지털 미래 속으로 우리를 순간 이동시킨 것 같은 느낌입니다. 2009년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에 게재된 습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는데 평균 66일, 약 3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미 3년 차에 접어드는 코로나 팬데믹은 그동안의 오프라인 중심의 습관을 온라인 중심의 습관으로 바꿨으리란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은 일이든 공부든 자기주도적으로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양극화를 불러오고 또 다른 숙제를 사회에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동안 옳다고 믿었던 수많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디자인하면서 환골탈퇴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자도 그 갈림길에서 루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습관이 의도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행동이라면 루틴은 내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의도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삶의 44%라는 한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좋은 습관은 좋은 삶의 질로 이어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더 이상 새로운 얘기도 아닐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훈련 단계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간과 집중력을 잘 통제하는 사람일수록 심신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덜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통제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더 긴 시간을 일하며 일상생활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제어도 부족하고 심신의 피곤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루틴은 노력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고 애쓰지 않기 위해 최대한 애쓰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좋은 루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자신의 경험과 많은 성공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나의 생활에 이미 도움을 주고 있거나 새롭게 실천하게 됐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 요즘 유튜브를 보면 미라클 모닝 실천이 유행인데요.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여유 있게 시작할 뿐 아니라 지각도 덜하고 교통사고도 덜 발생하는 등 좋은 장점이 많아서 누구나 원하지만 막상 일찍 일어나기에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고민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는 자동화된 루틴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수없이 새벽 기상을 시도했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저의 의지를 탓했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 루틴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저녁 루틴에 있다는 걸 깨닫고 나의 적정 수면 시간을 고려해서 역산 스케줄링을 해서 언제까지 잠자리로 가고 언제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언제 씻고 등 구체적인 시간표를 정해놓고 나서야 겨우 아침 루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저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는 루틴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차 그리고 책 등과 함께 고요한 시간에 경이로운 경험은 잠들 때 이미 그 시간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 생물학자를 비롯해 많은 과학자들은 사람의 감정과 인식 능력이 일정하지 않고 하루 24시간 동안 마치 주식 차트처럼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적인 업무는 컨디션이 최고일 때, 창의력이나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업무는 다시 컨디션이 반등할 때 하라고 하는데요. 소수의 전역형 인간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민첩하고 집중력이 있어야 하는 분석 업무는 오전에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회의나 예술 활동은 늦은 오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울러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쓰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날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계획한 일들을 다 할 수 없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해내고 나면 스트레스도 줄고 시간의 통제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책을 읽으면서 유심히 나를 관찰해 보니 중요한 업무지만 어렵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 미루려는 경향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담감이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의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걸 먼저 하고 나니 심리적으로도 매우 여유가 생김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저자는 20분 정도 짧은 낮잠을 권하고 있는데요. 낮잠에 대한 오해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이 점심 식사 후 잠이 오는 것은 소화와 관계 있다고 하지만, 캐나다의 한 과학자는 연구를 통해서 오후가 되면서 느껴지는 피로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체 시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세계 인류 기업도 낮잠을 권장하는 기업 문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낮잠을 자보지 않은 저로서는 참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오후가 되면 현격히 떨어지는 집중력, 그리고 졸음운전 등을 생각해보니 한번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잠이 오지 않아도 눈을 감는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짧은 수면이 자리 잡아가는 게 신기한데요. 확실히 오후 시간대에 집중도가 많이 좋아진 걸 느껴서 저도 어느 순간 낮잠 예찬론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좋은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외에도 업무를 시작하는 나만의 루틴, 월요병이 없는 주말 루틴, 지루함 없는 운동 루틴 등등 재밌고 따라해보고 싶은 실천적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틴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 번 도전했지만 매번 실패한다면 삶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합니다. 간절하고 명확한 목표는 루틴을 만드는 강력한 방아쇠가 되어서 마음에서 총성이 울린 순간부터 총구를 벗어난 총알처럼 일상은 일사불란하게 정리된다고 합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한 시간이 왔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새해는 명확한 목표와 좋은 루틴을 버킷리스트로 세워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